안녕하세요. 비움갤러리 대표 김상균입니다. 네, 오늘은 6월 27일 화요일이고요. 비움갤러리는 지금 5주년 기념 전시 비움전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 전시는 7월 1일 토요일까지 진행이 되고요. 그리고 내일 수요일 오후 6시부터 문화가 있는 날 행사가 진행이 됩니다. 오셔서 다과와 와인, 각종 음료와 음식을 드시면서 작가님들과 또는 관심 있는 작품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실 수가 있습니다. 네. 지금 피자 한 판, 치킨 한 마리, 그리고 맥주 한 박스 후원 받았고요. 네. 오실 때 빈손으로 오지 말고 한 손이라도 들고 오시면은 다 같이 즐겁고 행복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여름 선물 28전 전시 작품을 계속 접수 중에 있고요. 네, 7월 1일부터 온라인 전시 쓱닷컴에서 온라인 전시를 할 거고요. 네. 그리고 갤러리 전시는 7월 18일부터 29일까지 진행이 됩니다. 네. 그래서 이제 쓱닷컴에서 온라인으로 사진으로 작품들을 미리 확인하실 수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갤러리 전시 때 오셔서 보시고 확인하실 수 있는데 전 작품 28만 원이니까는요. 가볍게 소장을 원하시면은 소장의 기회를 가질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준비되고 있는 전시가 이제 신진작가 공모 선정작가전인데 20명의 작가님들의 작품들이 2주에 걸쳐서 2주에 걸쳐서 10명씩 전시를 진행합니다. 이 작가님들 전시 작품을 보고 확인하면서 개인전과 내년도 아트페어 나갈 작가님들을 선정할 것이고요. 그리고 어제는 제가 성수동에 있는 헤이그라운드에 있는 타룬의 기억 속 평화라는 전시를 다녀왔습니다. 네, 약 21점의 작품들이 전시가 되어 있고, 그리고 각종 이벤트와 행사가 진행되는 전시인데, 이 전시는 오늘까지 진행이 됩니다. 혹시 근처에 계신 분은 한번 방문해 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전시는 제가 정기적으로 후원하고 있는 더 프라미스에서 진행하는 전시고요. 티리카의 긴급 구호 현장에서 보게 된 작가님을 보고 이것을 국내에 전시 소개를 하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작품들을 가지고 와서 전시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더 프라미스에서도 이 기획이 처음 진행하는 기획이어서 다양하게 알아가면서 확인하면서 진행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제3세계의 구호 활동을 하는 이런 구호 단체에서도 그 지역의 작가를 발굴해서 또 소개하는 이런 프로그램을 갖는 것도 매우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다른 세계에 다른 나라에 있는 작가님들도 그 세계관이라든가 작품관을 알 수가 있으니까는요, 좀 다양한 작품들을 알아갈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미술을 어떻게 하면 잘 알 수 있는지 물어보신 분이 있어서 관람하신 분들 중에서 그런 질문을 받으면은 제가 기본적으로 미술을 잘 알고 싶으면은 미술사를 공부하면 좋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미술사를
저도 맨 처음에 미술을 알 때는 뭐 어떻게 그렸느니, 잘 그렸느니, 못 그렸느니, 작가가 어떤 삶을 살았는지, 뭐, 여러 가지의 이야기를 알아가는 것이 좋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었는데요. 갤러리를 하면서 이제 미술에 대해서 공부를 하다 보니까 그래도 기본이 되는 것이 미술사다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미술사를 공부하다 보면 고대 벽화를 동굴 속의 벽화를 그렸던 시대서부터 지금까지 그림의 변화, 그리고 표현 방법의 변화, 그리고 미술 사조, 그리고 어떤 작가님들이 활동을 했는지, 어떤 단체들이 있었는지, 어떤 기술적 변화가 있었는지 다양하게 알 수가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서 과거와 현재를 보고 그러면서 또 미래를 예측할 수도 있으니까는요. 이것이 어떻게 변화가 될 것인가, 어떻게 바뀌어 날 것인가, 그런 것을 또 보게 되는 재미도 있으니까는요. 이렇게 미술사를 기본적으로 알면은 좋은 것 같습니다. 제가 추천드리고 싶은 채널은 허세미술관에서 방송하는 유튜브 허세미술관이라는 유튜브 채널이 있는데, 그 이한이라는 관장님이 미술사를 짧고 요약을 잘 해주셨더라고요. 예, 그 방송을 보면은 짧은 시간 안에 미술사에 대한 내용을 어느 정도 알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그렇게 미술사를 공부하다 보면은 또 이제 역사를 알게 되고, 역사를 보면서 이 역사의 흐름도 또 알게 되고 하니까는요, 이 모든 것이 다 연관되어서 같이 움직여가는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동시대 미술 같은 경우도 이제 왜 이 동시대의 미술은 이래야 되는가 하면은 또 현대의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들, 그리고 기술의 발전, 여러 가지 것들이 복합돼서 동시대 미술이 나오는 것이니까요. 그 현대 문명, 현대 기술, 과학도 외면하지 말고 함께 알아가야 되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이런 역사나 문화, 그리고 미술사, 그리고 과학, 뭐 이런 것들이 다 융합돼서 알게 되면은 지금 현재 활동하는 작가님들 중에서 어느 작가님이 빛을 발할지, 언제 어떻게 빛을 발할지 예측하는 그런 재미도 있으니까는요. 그리고 현대 미술을 알려면은 또 현재 전시되고 있는 작가님들의 작품들, 지금 활동하는 작가님들의 작품들도 많이 보고 또 이야기도 듣고 해야 되는 측면도 있고요. 이렇게 알아가면서 또 굳이 꼭 작품을 소장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이렇게 알아가고 또 이렇게 역동적으로 반응하는 것이 또 재미가 있지 않나 생각하고요. 미술에 대해서 어떤 재미를 찾는다라고 하면은 잘 그렸는지 못 그렸는지, 얼마나 섬세했는지, 이런 것도 뭐 전혀 무시할 부분은 아니지만은 이 작품이 현재 시대에, 이 시대에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지, 그리고 어떻게 변화할 수 있을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살펴보는 것도 재미가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어떻게 보면 그림은 보는 사람에 따라서 다르게 보이는 것이기 때문에요. 그 보는 사람이 현재 위치가 어떤지도 중요하다고 보고요. 과거에 있었던 작품도 그 시대에서 인정을 받지 못하더라도 후대에 다시 재조명이 되는 거는 그만큼 시대가 변화되었기 때문에 그 작품이 다시 재조명받을 수 있는 것처럼, 그 작품이 보여지는 그 시대, 그 상황, 이런 것들도 이제 유기적으로 연관되어진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어떻게 하면 미술을 잘 알 수 있습니까? 라고 여쭤보신다면은, 역사를 공부하면은 도움이 된다라고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드리고요.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